바르기만 해도 잇몸뼈가 자란다 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치아가 형성이 될 때 관여하는 단백질을 사용을 해서 잇몸뼈를 재생하는 원리의 그런 술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엠도게인이라는 치료입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정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모르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돈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엠도게인이라는 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바르면 잇몸 뼈가 재생된다는 어떤 신기한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뼈가 자라게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 치아를 발생시키게 하는 그 단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엠도게인의 비밀입니다. 이 엠도게인이라는 제품은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사에서 개발이 된 제품인데요. 단백질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젤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처음 아기 때 치아가 나오고 뼈가 형성이 될 때 특정 이 단백질이 그 치아 형성과 뼈의 형성을 촉진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단백질을 그대로 추출을 해서 우리 안 좋은 잇몸뼈에다가 바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안에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잇몸을 새로 만들고 뼈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안 좋은 부분의 뼈와 연조직이 그대로 재생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듣기로는 되게 좋은 치료 같은데 이게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엠도게인을 일종의 씨앗이라고 본다면 아주 좋은 토양에 씨앗을 심어야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듯이 우리 입안의 환경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 잇몸 안의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적용을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엠도게인이라는 약물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치아 뿌리를 붙잡고 있는 잇몸 뼈가 약해지는 과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가장 엠도게인을 적용할 때 효과가 좋은 경우는 다른 벽들이 뼈가 튼튼하게 다 살아있고 한쪽 뼈만 깊게 녹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물이 들어갔을 때 그 약물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그 공간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뼈가 생기거나 연조직, 잇몸이 다시 재생되기가 가장 좋은 케이스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벽들이 다 살아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뼈가 쭉 녹아내려 있어서 뿌리 근처에 뼈가 굉장히 평평한 상태라면은 엠도게인 약물을 안에다가 넣어놔도 그 약물이 바깥으로 많이 새나가거나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잇몸뼈를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의 잇몸뼈가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전문가인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해야 엠도게인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게 바르면 잇몸 뼈가 자란다라고 들으니까 임플란트 전에 뼈 없으신 분들이 뼈 이식 하시잖아요. 네. 그럼 굳이 뼈 이식 안 하고 이 엠도게인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인데요. 보통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주변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염증은 다 긁어내게 되는데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은 염증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뼈 이식만 진행을 해도 그쪽이 뼈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아를 발치한 상태에서 엠도게인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깨끗한 곳에 우리가 모래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바르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엠도게인은 보통 치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표면이 조금씩은 오염이 되어 있겠지만 최대한 그 오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이식을 할 때 적합합니다. 즉 발치를 한 상황이라면은 굳이 엠도게인을 사용하지 않고 뼈 이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최대한 살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엠도게인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술식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엠도게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수술이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술이라는 말에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취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잠깐의 불편함을 참고 나면 내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도게인 치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의 일종인데요. 먼저 주변 부위를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잇몸을 활짝 열어서 안쪽에 뼈가 없는 공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과정인데요. 안쪽에 뿌리 근처에 잇몸 뼈가 없는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청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과정이 전체 치료의 성공률의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세척과 청소가 끝난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엠도게인 약재를 넣어서 다져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꿰매서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많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발치나 다른 치료 과정에 비해서는 비교적 술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거의 크게는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이 엠도게인 이름 들어보면 뭔가 이름부터 비쌀 것 같은데 혹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재료 자체의 비용은 굉장히 비싸지만 환자분들은 부담 없는 가격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의 비용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엠도게인을 이용한 치주 조직 재생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한 보험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치과마다 혹은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의 비용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통은 치아 한 개당 10만 원 정도 내외의 가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비싼 재료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활용해서 발치와 임플란트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엠도게인이라는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치과를 좀 가서 하면 좋을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잇몸 안에 약자 넣는 거라 막 의사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잇몸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상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엠도게인이 아주 오래된 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엠도게인이라는 약물을 도입을 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해주고픈 그런 마음이나 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엠도게인을 취급하는 치과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잇몸이 안 좋은 치아에 무조건 엠도게인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쪽의 뼈의 상태나 엠도게인을 적용했을 때 좋아질 수 있을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치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조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권하는 치과보다는 이 치아를 살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치과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내용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엠도게인은 우리 몸이 치아를 만들어내던 단백질 성분을 활용해서 녹아있는 잇몸뼈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리고 잇몸뼈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서 녹아 없어진 분들이 아니라 잇몸뼈가 부분적으로 깊게 파여있는 급성 치주염 환자분들에게 더 적합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잇몸 수술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마취를 가볍게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잇몸병이라는 것은 50대 이상 성인의 거의 8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인과 동시에 잇몸병이 커지는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잇몸이 죽어가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발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내 치아를 혹시라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나 혹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기 전에 내가 다니고 있는 치과의 원장님과 함께 이 치아를 살려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의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